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점만 내려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나온 매우 중요한 뉴스가 이 결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 바로 핵심만 설명드리고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증시 흐름 정말 좋은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인텔이 10%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추세대 하단선을 깨고 내려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다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세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락폭을 거의 다 메꿔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위치는 최고점인 상황이지만 무조건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살짝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안착을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밑에 이렇게 녹색선인 강력한 61선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도 이 61선을 지지받고 코스피는 상승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니까 이 자리 반드시 놓치지 않고 공략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여러 개의 섹터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수급조차도 여러 섹터에 분산이 돼서 강력한 주도 섹터가 나오지는 않은 장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로봇주인데요. 모두 볼만한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와 로봇주, 그 다음 제약바이오 섹터 이 세 가지를 압축을 해서 포트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방에 올려드린 재료인데요. 일본이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중국 수출을 제한을 한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일본 측에서 공식적으로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상황인데 일본이 11월부터 중국향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중단을 시켰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한테 한번 공격을 당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빠르게 극복을 해냈죠. 자,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쓰는 반도체 공정의 필수 소재인데요. 일본이 전 세계 70에서 90%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일본 여행을 금지시키는 등 한일령을 발행했는데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포토레지스트 수출 제한을 하게 된 거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레지스트 자급률이 거의 0%에 가깝고 이 포토레지스트가 공급이 안 되면 중국의 메모리 업체인 CXMT와 SMIC 같은 중국 메모리 파운드리 회사는 반도체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설사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는 거죠. 거의 중국의 히토류 제한 조치와 맞먹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일본이 한 건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 중국도 일본에 히토류 공격을 하겠죠. 중국이 만약에 일본에 히토류 공격을 하게 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만 현재 매우 유리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압박이 실제로 중국의 히토류 압박만큼 강력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에 화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안 그래도 좋았는데 또 하나의 날개를 달게 되는 건데요. 일단 중국의 CXMT가 메모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메모리 완성업체나 파운드리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D램이나 낸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CXMT마저도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메모리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급등할 여지가 있고요. 안 그래도 현재 연초 대비 대략적으로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은 중국 내 D램 가격은 훨씬 더 급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포토레지스트 생산 기업인 동진세미캠, 그 다음 불화소를 국산화 성공한 솔브레인이란 종목, 이 이슈가 장기화된다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바닥권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죠.
일단 이러한 상황이 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 아니고 언론에서 취재를 한 루머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정보를 무조건 100% 맞다고 믿고 투자를 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수출 제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이에 열받은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 제한을 한다면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타협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이슈가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계속 종목들 흐름을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유독 더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수가 이제 조만간 마지막 하락 5파를 찍으러 내려가는 타이밍이고, 하락 5파를 찍고 나서 반등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지막 조정 이후에 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의 각도가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 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횡보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즉 하락각은 매도세가 그만큼 더 강했다는 의미고, 횡보각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횡보각으로 옆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받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정세가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수혜가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상황도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박스권 상단부를 터치를 하고 현재 조정 중에 있죠. 그래서 조만간 이런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박스권 하단부에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신다면 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조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저점 라인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이러한 저점 라인에 내려올 텐데 이런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면 바로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흐름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동진 세미캠도 오늘 강력한 수급과 함께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월봉 흐름을 보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 이후에 오늘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된다면 동진세미캠 바닥을 잡고 나서 이런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고요. 이 종목 흘러내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는 뉴스에서 포토레지스트 수출 제한이 장기화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바로 수급이 붙으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재료와 차트 흐름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브레인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초입부에 와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나왔죠. 즉 이 구간에서 매집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재료를 통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눌림 조정 구간이 이쁘게 나온다면 이러한 저점에서 솔브레인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장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오는 장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횟수를 늘리거나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하다가 물려버리면 정작 상승장에 소외가 될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지금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주도 섹터 안에서만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 채널에서는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그런 정보들은 뉴스방에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방에 들어오시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정보들을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아직 뉴스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고 바로 뉴스방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